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34화 병계가묘입니다. 나란히 병, 다계, 아름다울 가, 묘할 묘가 되겠습니다. 병계는 나란히 선 모두를 언급하니 지난해 열거한 8인들 즉 여포, 웅의료, 해강, 완적, 목념, 체륜, 마균, 그리고 인공자 등의 뛰어난 인물들을 말합니다. 보통 이 가인이라고 하면은 이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임금, 군자, 현인 등 훌륭한 인물을 가리킬 때에도 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빼어남을 말하는데 바로 이 8인의 인물들이 가진 신묘한 재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묘는 훌륭한 재주였다는 말이니 병계의 가묘를 번역하면은 이 열관 모두가 훌륭한 재주를 보였다가 됩니다. 자신이 가진 재주를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군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재주를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라 할 수 없습니다.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 가병자, 불상지기. 무릇 뛰어난 병사는 상스럽지 못한 도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해하는 데 사용된다면 오히려 없으니만 못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를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설립자의 병렬 형태입니다. 설립은 이 대지 위에 서 있는 이 사람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설립의 각골자형은 땅바닥을 뜻하는 아래 수평형과 이 위의 큰 대자의 사람이 서 있는 형태입니다. 이 립이라고 하면은 이 일어서다는 의미도 있어서 일부 건문자형은 이 위로 향하는 이 화살표 모양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립의 의미는 서다, 똑바로 서다, 멈춰 서다, 확고히 서다, 존재하다, 세우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황제를 비하라는 조회 때 지위에 따라 서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위로 읽습니다. 나란히 병은 사람들이 이 나란히 이렇게 병렬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두 개의 설립자가 병렬로 서 있는 형태이며 이 형태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나란히 병의 의미는 나란하다, 모두, 견주다, 함께하다, 겸하다, 떼지어 모이다, 병합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여 이 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방으로 읽습니다. 이 나란히 병과 비슷한 자형으로는 아우를병이 있습니다. 아우를병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렬이 아닌 직렬로 한 줄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두 사람이 앞뒤로 서 있고 아래 두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골에서 두이자의 의미는 이 다수, 여럿을 의미하므로 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이렇게 한 줄로 늘어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우를병이 뜻하는 바는 이 나란히 병과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우를병은 이 곁이라는 의미는 없고 한 줄 하나로 뭉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다음 자는 다개자입니다. 이 자는 흰백과 견줄비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견줄비는 원래 뭔가를 조사하다, 살피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자형입니다. 그러나 차츰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다, 친교하다는 의미로 발전하면서 자형이 달라졌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원래 한 사람이 손에 뭔가를 들고 살펴보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간에 비교하고 견주어 보다, 친교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두 사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원래 자형은 바라보는 방향이 좌우 구분이 없었으나 근본에서부터 우측을 바라보는 형태로 통일이 됩니다. 이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나타낸 이 조출점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철종은 이 좌측을 바라보고 견줄비는 우측을 바라보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견줄비는 그 의미가 조사하다, 견주다, 고르다, 가리다 등이며 이후 친교하다, 대등하다는 뜻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형은 이 형태 때문에 나란하다, 줄서다는 뜻도 생겨났습니다. 흰백은 원래 껍질을 깐 알곡을 그린 자형이었지만 나중에 알곡으로 지은 흰밥을 뜻하게 된 자형입니다. 각골자형은 살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은 가장 먼저 재배가 시작된 밭작물인 기장살을 그린 것입니다. 이후 소전자형은 제사상에 올려진 흰 살밥에 숟가락을 이렇게 꽂은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제사상에 흰 살밥을 올리는 전통은 우리네 관례로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흰 백자는 그 의미가 희다, 깨끗하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빛나다 등이며 이 밖에도 희다, 볶은 살, 백발, 진솔하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다개자는 모두 다 한께의 의미를 가진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두 마리의 호랑이와 아래 입구자가 있는 구조로서 호랑이들이 함께 표효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 각골자형은 호랑이가 한 마리로 간략화되고 산에서 운다 하여 아래 입구자 대신에 매산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산 전체를 울린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건문에서 다개자는 이 견줄비와 달감자의 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달감자가 칭송의 의미가 있어서 모두가 칭송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소전에서는 이 달감자는 다시 흰백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모두 함께 식사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다개자는 이 시대마다 표현 방식은 달라졌어도 함께 모두 다 같이라는 기본 개념은 동일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다개자가 뜻하는 바는 다, 모두, 함께, 두루이며 구성자인 이 견줄비의 영향으로 견주다, 비교하다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아름다울 가입니다. 이 자는 사람인변에 수옥규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인변은 사람을 그린 상형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의미가 사람, 인간, 남자, 백성, 신체, 일하는 사람, 인재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옥규는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하사하던 긴 막대 모양의 이 정표를 그린 것으로 이 수옥이나 호를 의미합니다. 천자는 제후에게 전답을 포함한 영토를 하사했기 때문에 자형은 영토를 뜻하는 두 개의 흑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과 땅의 구분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천자에게 영토를 나눠받은 제후는 이 영토를 수호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신하가 천자를 아련할 때 이 손에 쥔 막대를 보통 이렇게 홀이라고 부르죠. 홀의 용도는 일종의 수첩이었습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 이 홀은 옥, 상아, 대나무 등으로 만드는데요. 이 특별한 이 천자의 지시사항을 홀에다 적었다고 합니다. 지위와 신분에 따라 홀의 재료와 크기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고급 소재와 큰 홀을 사용하였습니다. 제후가 천자에게 봉지를 하사받을 때 정표로 받은 홀은 보통 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스러운 옥이라 하여 서옥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서옥은 공, 후, 백, 자, 남 등 이 5등의 제후에 따라 황규, 신규, 궁규, 곡벽, 포벽 등 5종이 있었으며 이를 오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옥규는 그 재료가 옥이었기 때문에 이 변의 재료인 이 구슬옥을 넣은 자형도 있는데요. 이 자형도 역시 서옥규이며 이 두 자는 의미상으로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라고 하면은 고대에는 용량 단위로도 사용되었는데요. 1규는 약 1g 정도로 양팔 저울의 가장 작은 눈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서옥규가 뜻하는 바는 이 소, 홀, 모서리, 결백하다, 깨끗하다, 모나다, 저울 눈금, 용량 단위 등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울 가는 이 상스럽다는 이 서옥규의
이 사람인변이 추가된 형태이므로 사람이 상스럽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사람이 아름답다, 훌륭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름다울 가가 뜻하는 바는 아름답다, 좋다, 훌륭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크다, 매우, 대단히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묘할묘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여인여의 쩍을소의 합자입니다. 여인여는 여인을 그린 자형으로 여인 특유의 가슴이 그려져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비녀를 꽂은 자형도 종종 보이므로 이 여인여는 보통 성인 여성을 뜻합니다. 적을소는 이 짝을소와 의미상으로 차이는 없지만 작다는 것은 크기의 개념이고 적다는 것은 양이나 수량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각골에서 짝을소와 적을소는 의미상의 구분도 없고 표기 형태도 비슷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건문으로 오면서 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을소에는 자형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적다는 것은 깎여 나간 것이라 보고 이 자형은 물결에 쓸려 나가는 모래더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건문을 보면 이 점 3개와 이 중간에 물길을 뜻하는 획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소는 그 의미가 적다, 줄다, 적어지다, 깎아내리다이며 이 깎아내리다는 의미는 비난하다는 의미로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적다는 건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져 젊다, 어리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묘할묘는 짐작하기 힘들다, 분간하기 힘들다는 의미를 가진 자형입니다. 원래 자형은 활의 시줄을 그린 이 금을현과 이 쩍을소의 합자입니다. 옛날 시줄은 탄성과 습기를 막기 위해 옷진액과 송진을 발라 그 성능과 수명을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시줄은 짙은 검붉은 색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짙은 검붉은 색을 뜻하는 자형으로 이 검은 이 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검다는 의미는 밤하늘 아득함과 연관시켜 심하다, 오묘하다, 깊다, 고요하다, 아득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을현과 이 적을소의 조합은 작고 어두워 파악이 힘들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오묘한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묘라고 하면 오묘하다, 미묘하다, 아득하다, 작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형은 예서에서 이 변에 금을현이 아닌 여인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여인을 이 남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묘한 존재로 해석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변에 여인여가 들어가면서 이 자형에는 예쁘다, 젊다는 의미도 추가가 되는데요. 젊고 예쁜 여인의 마음을 얻고 싶은 이 남성의 심리가 이 자형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묘할묘가 뜻하는 바는 묘하다, 오묘하다, 미묘하다, 예쁘다, 젊다, 아득하다, 작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병계가묘, 즉 열감 모두가 훌륭한 재주를 보였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묘한 재주를 칭찬하는 문장으로는 고구려 을지문덕이 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냈다는 오원시가 삼국사기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하는데요. 수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우중문을 지휘관으로 삼아 병사 30만 5천명의 별동대를 먼저 평양으로 보냅니다. 이를 맞이한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다음과 같은 오원시를 전달하였습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신책, 구천문,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묘산, 궁지리, 오묘한 셈은 땅의 이치에 닿았도다. 전성, 공기고 전쟁에서 승량공은 이미 높으니 지족, 원운지, 촉함을 알고 돌아가기를 원하노라. 이 문구는 사실 우중문을 칭찬한 건 아니고 비꼰 것입니다. 이 우중문이 침략한 시기가 여름이라 농번철에 백성들을 동원하였고 보급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병사들은 굶었으며 먼 길을 오느라 사하기도 전에 이미 체력이 소진된 상태였으므로
그의 어리석음을 질타한 것입니다. 우중문은 을지문덕의 소신을 받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현실을 깨닫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